안녕하세요, 힐링수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든 예외 없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축구나 농구, 구기 종목에 취미를 가지다가 허리나 무릎에 부담이 느껴지면서 조금 더 안전한 수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대부분 수영장은 중장년층의 나이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 수영이라고 꼭 안전한 운동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평소 유연하지 않는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어깨 염증이 생겨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몹쓸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아픈 몸은 재활도 시키고 체력을 키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다치고 돌아오면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은 뭐가 있을까 하고 씁쓸한 표정을 짓습니다. 결국 레인에서 이틀과 함께 가끔 자유수영을 하며 언젠가는 다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시키는 대로 다 하지 마라. 수영을 함께하는 옆 동료를 보면 같은 레벨 레인에 공존하고 있지만 실력은 전혀 똑같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 레인까지 왔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항상 일일이 되면 변함없이 새로운 신규 회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25m를 겨우 헤엄쳐가는데 수영쌤은 벌써 다음 레인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초급반에 사람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이 기존 사람들과 강제 이송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초급반을 벗어나 버틸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신규 회원이 들어오면 그 자리를 벗어나줘야 새로운 사람들이 원활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레인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뭐다? 주변의 동료 수준도 올라가는 동시 운동량도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오기와 근성으로 버텨보려고 해도 중급반 수준은 너무 높습니다. 남들은 벽을 터치하고 다시 이동을 하는데 도저히 따라갈 체력이 없는 것이죠. 함께 시작했던 예전 초급반 동료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너무 잘 적응하는 겁니다. 혼자만 뒤처지는 게 싫어 억지로 팔을 몇 번 더 쳐보는데요. 그 순간 어깨에서 두두둑 미세한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기분 나쁜 통증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과감하기 심해서 할 걸 하면서 후회감이 몰려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실력도 좋아지고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본인의 몸 상태를 나 이외에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시키는 대로 다 했을 경우 남들에게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었지만 본인의 몸에 데미지를 주는 노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요령껏 할 수 있는 방법 없었을까요? 둘째, 청개구리처럼 행동하라. 수영을 하다 보면 저병을 할 때 자유형을 하고 평형을 해야 할 때 배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데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했고 괜히 수영쌤한테 잔소리를 듣기도 하는데요. 귀가 잘 들린다는 전제하에 왜 이런 행동이 나왔을까요? 몸이 한 가지 영법으로 버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수영이 근지그룹과 심폐지그룹을 증진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하지만 근육의 과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영이라는 운동을 권유하지만 주의사항도 이야기합니다. 무릎 환자에게는 수영을 추천하지만 평형은 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렵게 붙여놓았던 무릎 관절들이 평형킥에 구부리고 펴는 동작으로 인해 관절염이 재반복될까봐 걱정으로 말합니다. 또는 테니스와 골프로 인해 팔꿈치 바깥에 염증을 달고 다니는 데 불구하고 저병을 무리하게 하여 팔꿈치와 어깨 손상을 함께 가져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상작용 또는 보상 패턴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 신체 기관은 모두 연결되어 있는데요. 한 곳에 정렬이 틀어지면 그것을 메꾸기 위한 보상작용이 나타납니다. 오른쪽 무릎에 관절염이 생겨 평형킥을 할 경우 나도 모르게 왼쪽 무릎에 더 많은 힘을 쓰게 됩니다. 결국 멀쩡했던 왼쪽 무릎은 오른쪽 무릎과 똑같은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며 신체의 부상은 곳곳에서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른쪽 어깨가 안 좋은데 억지로 파워 있는 저병을 할 경우 결국 시간이 지나면 보상작용으로 왼쪽 어깨도 다칠 확률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수영쌤한테는 미안하지만 내 몸이 다치지 않는 영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 조금 아프다고 그냥 집에 가버리면 그날로 상남자에서 하남자로 낙인 찍힐 수 있으니 내 자존심도 살리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영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말이 청개구리 영법입니다. 접영하라고 쌤이 말했는데 어깨가 찌릿찌릿하다 바로 평영으로 바꾸는 겁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평영킥보다는 접영킥이 부담이 덜 됩니다. 다리를 모아 발등으로 눌러보는데 그래도 무릎이 계속 아프다면 자유형과 배영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도 무릎이 아프다면 풀 부위를 다리 사이에 끼워 발차기를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다 운동할 수 있습니다. 괜히 나 때문에 눈치가 보인다? 무릎 아파서 평영을 못 배우니 그만둬야지 하는 생각은 변명에 불과하죠. 대체할 수 있는 영법으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자꾸 옆에서 시비를 걸듯이 왜 접영 안 하느냐 말하면 야 니들도 내 나이 대봐라 라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자발적 레인 강등의 필요성. 수영하다 보면 무조건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전성기가 있듯이 하락기도 있는 법이죠. 세월이 흘러 노화가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당연히 몸은 예전만큼 따라가지 못할 것이며 기량은 떨어지는데요. 이때부터 스스로의 정체성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렵게 실력으로 연수반까지 올랐는데 세월이 흐르니 내가 연수반에서 버티기가 힘드네. 초급, 중급, 연수, 실력이 좋아질수록 레인은 승급이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체력 저하로 반대로 내려가려니 이거 자존심이 허락 못하는데요. 기존에 함께했던 동료들 그리고 웃고 땀 흘렸던 추억 있는 레인을 두고 절대 밑으로는 내려가기가 싫은데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밑에 레인에서 치고 올라와 실력이 급상승하는 젊은이들, 노화로 인해 체력 저하로 더 이상 연수반 운동량을 소화 못하는 어르신들, 여기서부터 수영장 세대 갈등이 시작됩니다. 누군가 어르신 이제는 내려가서 수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총대를 대고 말을 하면 과연 마음 편하게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수영장 레인과 회원수, 수영쌤이 한정되어 있으니 시간이 지남에 변화도 필요한 법이죠. 자발적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스스로 높은 수준의 레인에서 못 버티거나 몸에 무리가 온다고 판단이 드는 경우 스스로 내려가는 용기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연수만으로 올라가는 젊은이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내려올 시기가 또 있겠죠. 이렇게 선순환이 잘 이루어진다면 수영장 갈등은 줄어드는 동시 자신에게 맞는 운동량을 소화하며 더 건강하게 수영을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천천히 오랫동안 수영하라. 수영은 단거리, 장거리 형태로 나눠집니다. 단거리는 짧은 거리를 빠르고 폭발적으로 이동을 하는 것인데요. 장거리는 먼 거리를 천천히 오랫동안 수영하는 것입니다. 수영에서 대부분의 부상은 빠르게 물을 당기면서 오는 근육 염증으로 발생합니다. 수영이 그나마 축구나 농구에 비해 안전한 이유는 급격한 방향 전환이 없다는 것이죠. 축구나 농구에서 상대방을 속이고 빠르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빠른 방향 전환이 필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프로가 아닌 조기 축구에서도 빠른 방향 전환은 아닌 것 같지만 자기 스윙 기준에서는 메시도 오고 갈 빠른 방향 전환이기 때문에 발목과 무릎에 부하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수영은 축구나 농구만큼 부상의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빠른 속도가 부상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업 시간에 수영쌤이 자꾸 전력 질주를 시킨다면 답은 뻔합니다. 그냥 전력 질주인 척 하면 됩니다. 전력 질주 하나하나 얼굴 뻘겋게 달아오르는 것을 똑같으니 거친 호흡만 내쉬는 척 해주면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 감히 그를 비난하고 돌을 던지겠습니까? 전력 질주는 어제보다 오늘의 나를 더 강하게 성장시키고 싶은 사람, 나의 기록을 매번 뛰어넘고 싶은 젊은 청춘, 전력 질주에도 어깨 통증이 없는 분들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운동할 때는 엔돌핀이 뇌에 각성되어 아픈 줄 몰랐는데 집에만 가면 어깨에 얼음찜질 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본인의 기록과 건강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는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지만 아무도 기록 잘 나온다고 칼 들고 협박하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오랫동안 수영을 한다면 세월이 흘러도 최소한 수술대 위에서 본인의 어깨에 칼을 댈 필요는 없겠죠. 다섯 번째, 누구나 펠프스가 될 수는 없다. 지금 현대 수영은 세계에서 수영을 가장 빨리 하는 사람들의 형태를 최대한 모방한 것입니다.
그러나 1등한 선수의 자세가 좋다고 똑같이 따라하면 과연 결과가 좋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장점은 사라지고 단점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의 근력, 유연성, 체력, 체격, 연습력 등 모두가 똑같을 수 없으며 사람들마다 물을 잡아내는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스타일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1등의 훈련 방법을 따라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사실 1등들의 훈련 방법은 극단적인 부분이 많아 부상의 위험성도 함께 높아지는데요. 부산 아이파크 축구팀이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 축구팀 전술을 똑같이 한다고 경기장에서 그대로 적용하면 상대를 제압할 수 없습니다. 개인 기량과 패스 속도에서 차이가 나는데 1등의 티키타카 전술을 카피한다고 실제 경기에서 적용하기가 어렵거든요. 차라리 이기려면 상대보다 한 발자국 더 뛰고 선수비 후 공격이 잘 이루어질 때 강한 팀을 대상으로 비기거나 승리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최신 트렌드 드릴을 언제든 연습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맞지 않는 옷을 내 것인 줄 알고 무리하게 수행하다 많은 환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몸이 버티기 힘들다 하는 느낌은 본인이 가장 빠르게 알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기준과 한계점을 잘 파악하여 건강하게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월이 흘러도 부상 없이 오랫동안 수영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해결책은 운동을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수영하기인데요. 누군가 빨리 안 간다고 뒤에서 빵빵거린다면 먼저 갈 사람은 보내주고 본인은 느린 차선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고집을 피워 주변의 갈등과 부상 위험성을 높이는 것보다 주변을 살펴보며 여유 있게 움직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m not falling, I'll push all my chips and call all in. I'll bet on myself, you keep stalling. I hear destiny and it's calling. I'll keep my head up high through the downs and lows. And we're all going live, still nobody knows. But I'ma choose what's right and take what comes and goes. And ain't no one in life holding me back no more.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